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신호가 있었어요. 연애할 때부터 남편은 검소했거든요. 아니, 그때는 검소하다고 생각했죠. 데이트할 때도 항상 더치페이였고 생일 선물도 딱히 비싼 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구나, 알뜰하게 살 줄 아는 사람이구나 생각했거든요. 당시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중견기업 회사원이었어요. 둘 다 직장인이니까 데이트 비용 반반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남편이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살자고 했을 때도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죠. 검소한 게 아니라 그냥 저한테 쓰는 돈을 아까워하는 거였다는 걸요.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신혼이니까 괜찮았어요. 맞벌이 하면서 생활비 반반 내는 것도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외식은 절대 안 했어요. 배달음식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하면 왜 굳이 돈 주고 사 먹냐면서 집에서 해 먹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집안일은 모두 제 몫이었죠. 남편은 당연히 여자가 하는 거 아니냐면서 자기도 일한다고 했어요. 설거지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고 빨래도 청소도 모든 집안일이 저희 몫이었죠.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많은 남편들이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했거든요. 결혼 1년 차 생일날에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남편이 선물이 있다면서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손글씨로 쓴 쿠폰이 들어있었어요. 1일 설거지해주기 쿠폰, 1일 청소해주기 쿠폰, 1일 빨래해주기 쿠폰 이런 식으로요. 마치 초등학생이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 쿠폰 같은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그때도 저는 참았어요. 더 가관인 건 남편의 취미생활이었어요. 갑자기 사진에 관심을 갖더니 비싼 카메라를 사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렌즈며 각종 장비들을 계속 사드렸어요. 그 다음엔 낚시에 빠져서 낚시 장비들을 사드리고 또 그 다음엔 등산에 빠져서 등산 장비들을 사드렸어요. 자기 취미에는 돈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다고 하면 사치라면서 집에서 해 먹으라고 했어요. 결혼 2년 차에 저는 임신을 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은 당연히 좋아했어요. 하지만 임신 기간 동안 제가 뭔가 먹고 싶다고 하면 여전히 인색했어요. 임신 초기에 입덧이 심해서 특정 음식만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아까워했어요. 임신했다고 별거 다 먹고 싶어 한다면서 원래 먹던 거 먹으라고 했어요. 임신 중기에 복숭아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그때 한 번 사준 게 전부였어요. 그 외에는 모두 제가 직접 사서 먹어야 했죠. 출산이 다가오면서 아기용품을 준비해야 했는데 그것도 문제였어요. 아기 옷 새로 살 필요 없다면서 어차피 금방 크는데 중고로 사자고 했어요. 유모차도 새 걸로 사지 말고 지인들한테 얻어오자고 했고 기저귀도 다 거기서 거기라며 저렴한 걸로 사자고 했어요. 뭐든 아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낚시 장비는 계속 새로 사들이고 있었죠. 그리고 산후조리 문제가 나왔어요. 저는 친정 엄마가 일을 하셔서 저를 돌봐주시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가격을 듣더니 펄펄 뛰더라고요. 2주에 300만 원이라고 미쳤냐면서 그 돈 주고 굳이 왜 집 밖에서 산후조리를 하냐고 했어요. 친정에서 조리하면 된다면서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친정 엄마가 일 못하시는 수입 손실은 니네 집안 사정이라면서 우리가 300만 원씩 낼 이유는 없다고 했어요. 결국 친정 엄마가 산후조리원비를 내주시고 일단락되었죠. 저는 그러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는 해주시고 싶다면서 오히려 엄마가 나서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고마워하는 내색도 없었죠. 드디어 출산일이 왔어요. 진통이 시작되어서 병원에 갔는데 남편은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온다면서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죽을 만큼 아팠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좋아했어요. 우리 아들 정말 예쁘다면서 좋은 것만 쏙쏙 골라 자기를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부터 또 문제가 시작됐어요. 분유값, 기저귀값, 아이 옷값 등등 아이에게 드는 비용이 생기니까 또 아까워하더라고요. 요즘 생활비가 너무 늘어난 것 같다면서 아이 기저귀도 좀 싼 걸로 사고 분유도 브랜드 제품 말고 저렴한 걸로 사자고 했어요. 제가 아이용품은 너무 싼 것만 살 수는 없다고 하니까 사치스럽다면서 옛날에 부모님들은 어떻게 키웠냐고 했어요. 결국 아이에게 드는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제가 부담하게 됐어요. 남편이 계속 불평을 하니까 차라리 제가 내는 게 속 편했거든요. 저는 그동안 몰래 돈을 모아왔어요. 남편이 생활비를 반반 내자고 했지만 제가 남편보다 받는 월급이 더 많았거든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수입이 들쑥날쑥하긴 했지만 아무리 적게 벌어도 남편 수입보단 더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펀드도 넣고 적금도 넣고 재테크도 열심히 했어요. 원래부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결혼 3년 차 아이가 돌이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의 여동생인 아가씨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남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동생이 임신했다면서 축하 선물 뭐 해줄까 고민하더니 며칠 후 100만 원이 넘는 고급 유모차를 들고 왔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우리 아이 유모차는 중고로 5만 원 주고 산 거였는데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입원했을 때도 그랬어요. 수술비며 입원비를 모두 남편이 냈어요. 그때 든 비용이 200만 원 정도였는데 주저하지 않고 내더라고요. 그런데 제 어머니가 아프셔서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했을 때는 들은 채만채했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간다고 하면 회사에 반차까지 내면서 따라갔고 각종 영양제며 보양식을 사다 드렸어요. 제가 육아에 지쳐서 가끔 도움을 요청하면 항상 똑같았어요. 좀 쉽게 아이 봐달라고 하면 자기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좀 쉬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 게임을 하더라고요. 제가 저도 하루 종일 아이 봤다고 하니까 그건 여자가 당연히 하는 거 아니냐면서 왜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냐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시면 아이를 안아주고 놀아주면서 효자 코스프레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가씨의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졌어요. 그때 남편이 한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동생 산후조리원 비용을 보내줘야겠다면서 300만 원 정도 보내야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한테는 10원도 아까워하면서 친정에서 조리하라고 했던 사람이 아가씨에게는 300만 원을 선뜻 보낸다는 거였어요. 제가 저 산후조리할 때는 300만 원이 아까워서 친정에서 조리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이건 다른 문제라면서 하나뿐인 여동생이 출산한다는 게 오빠가 돼서 그 정도도 못 해주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동생보다 결혼한 와이프랑 자식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고 하니까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난 이해할 수 없으니까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갑자기 욕설을 퍼붓더라고요. 저보고 넌 항상 그런 식이라면서 계산적이고 이기적이라고 하면서 욕을 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언어폭력도 폭력이라고 내가 왜 당신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하냐고 하니까 네가 그렇게 만든 거라면서 오히려 제 탓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한 욕설들과 그 표정이 자꾸 생각나서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남편이 정말 아가씨에게 300만 원을 보냈어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정해졌어요. 내 의견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싶었죠. 조금의 미안한 기색도 없어 보였고요. 전 임신했을 때 남편의 말과 행동 때문에 이혼을 고민한 적이 있어서 변호사 상담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혼 서류를 준비했었죠. 그리고 남편이 수진이에게 산후조리비 300만 원을 보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날, 저는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갑자기 무슨 이혼이냐면서 황당해하는 남편에게 저는 말했어요. 와이프랑 자식한테는 10원도 아까워하면서 아가씨한테는 300만 원을 선뜻 보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냐고요.
그건 자기 여동생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고 희생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솔직히 이런 일이 한두 번이냐고요. 그리고 저는 핸드폰으로 제 은행 잔고를 보여줬어요.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이 3억 정도 됐었거든요. 적금, 펀드, 주식 등등 모든 걸 합치면 그 정도였어요. 보여주면서 난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아이는 내가 키울 거니까 이혼만 해달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 금액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때 남편이 정말 당황해하면서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자기가 좀 심했나 하면서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늦었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 번만 믿어달라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고 아이의 아빠인데 정말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계속 울면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다고,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다고 약속했어요. 동생 일도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저와 아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했어요. 결국 저는 이혼 서류를 다시 넣어두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기로 했죠. 남편은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한 번도 안 하던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했고 가끔씩 아이도 돌봐주었어요. 제가 먹고 싶은 걸 사다 주기도 하고 가끔은 외식도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의 본성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주간은 정말 노력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3억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은근히 그 돈을 노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지금보다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하자고 제안하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좋겠다면서 3억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대출 받으면 된다고 하면서요. 제가 왜 내 돈으로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야 하냐고 하니까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달라졌으니까 저도 배려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은 정말 안 변한다는 걸요. 남편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제 돈 때문에 잠깐 맞춰주는 척 했던 거였어요. 결국 자기 욕심은 그대로였고 이제는 제 돈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었어요. 기대한 제가 바보였구나 싶었죠. 저는 결국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재산 분할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제가 따로 모은 3억을 분할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제가 모은 3억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생활비를 각자 부담했고 제 개인 소득으로 제 명의로 모은 돈이라서 특유 재산에 해당한다는 거였죠. 더군다나 남편이 가계에 기여한 부분보다 제가 더 많이 부담한 상황이라 오히려 유리하다고 했어요. 이혼 과정에서 남편은 끝까지 제 돈을 노렸지만 변호사가 준비한 모든 증빙자료 앞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걸 혼자 부담했는지 카드 내역과 통장 내역이 다 있었거든요. 결국 제 돈은 재산 분할하지 않았고 아이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어요. 물론 공동재산은 나눠야 했지만요. 남편은 월 70만 원씩 양육비를 주기로 했고요. 그래도 자식은 보고 싶은지 양육비는 꼬박꼬박 들어와요. 이혼 후 저는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 눈치 보면서 살 필요가 없었거든요. 아이와 둘이 살면서 정말 행복해요. 제가 번 돈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오랜만에 느꼈어요. 아이도 요즘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항상 남편과 제가 다투는 바람에 긴장된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저랑 둘이서 자유롭게 지내니까 훨씬 편해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서도 아이가 많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친정 엄마랑 아이랑 셋이서 여행을 다녀왔어요. 남편이랑 결혼했을 때는 꿈도 못 꿨던 일이죠. 여행비가 얼마나 드는데 굳이 고생해서 여행을 가냐고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인생도 다시 시작됐어요. 그동안 포기했던 것들을 하나씩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책도 읽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고 있어요. 결혼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모두 사치라고 여겨졌는데 지금은 제 삶의 일부가 됐어요. 요즘은 새로운 목표도 생겼어요. 대출 없이 내 집 장만을 하는 게 꿈이에요. 그동안 모은 돈도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모을 계획이거든요. 지금 제 인생은 정말 만족스러워요. 물론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아이와 둘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제 꿈도 키워가고 있고 무엇보다 자유로워요. 사람은 정말 안 변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이 변할 수 있다고 믿고 기대했던 제가 바보였죠.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확실히 결심할 수 있었어요. 이혼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